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쿡입니다. 제가 요즘 여행 경로 만드는 컨텐츠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잉글랜드의 런던으로 날아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얼마 전에 봤던 여행 경로 영상이랑 너무 비슷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기엔 비슷해도 만드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집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준비물을 또 챙기는 거겠죠. 오늘은 세계지도 그림 파일 하나와 비행기 모양의 그림 파일 하나가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쓰는 지도는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영상 설명란에 이 픽사베이 png 파일을 링크로 걸어놨으니까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양의 그림 파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 무료 나눔한 교통수단 아이콘을 이용할 겁니다. 아직까지 비행기 아이콘을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 보시고 비행기 아이콘 다운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계지도와 비행기 아이콘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다 같이 고고고!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 들어와서 일단 준비물인 지도가 여기 불러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사용해야 되는 트랙의 수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랙 추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트랙 밑으로 비디오 트랙을 5개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3번 트랙 밑으로 비디오 트랙 5개 추가, 오디오는 0 하고 OK 확인 눌러주시면 이쪽 밑에 5개 추가돼서 8번 트랙까지 비디오 트랙 보이시죠? 혹시 트랙 추가하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이렇게 트랙을 많이 쌓기 때문에 편집하시다 보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져서 편집하다 보면 자꾸 느려진다,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보기 화면 해상도를 낮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편집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이거 미리 보기 해상도 낮추는 거 많이 해보셨죠? 일단 타임라인 위에 클립을 올리고, 그리고 그 클립이 올라간 상태에서 미리 보기 위에 커서를 올리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 프리뷰 퀄리티 미리 보기 화질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항상 그랬듯이 HD 미리 보기 화질로 지금 해놨습니다. HD 화질이면 지금 여기서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느린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High Preview Resolution 고화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화질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가장 낮은 화질이죠. 아무튼 저는 이 HD Preview Resolution HD 화질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 미리 보기 해상도를 낮춰서 편집을 하셔도 나중에 영상 출력하실 때는 원본 화질로 잘 나오니까요. 미리 보기 화질을 낮췄다고 이게 화질이 나빠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도를 다운받긴 했는데 이 지도 색깔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도를 png 파일을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배경색을 넣어서 색깔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색을 넣으려면 일단 이 png 파일은 2번 트랙에 올려주시고 1번 트랙에는 바다 색깔의 배경색을 넣을 겁니다. 바다 색깔의 배경색을 넣으시려면 미디어 룸에서 컬러보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컬러보드에서 저는 바다 색깔하고 비슷한 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버전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보드 중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기능이 없는 버전도 있죠. 없는 분들은 그냥 뭐 남색 혹은 짙은 파랑 뭐 이런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경색을 골라서 1번 트랙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지도 색깔을 이 바다 배경색과 어울리게 바꿔줄게요. 뭐 그냥 단순하게 잘 어울리는 색깔로 바꿔주려면 좀 진한 노랑이나 황토색 이런 색깔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려면 2번 트랙에 지도 그림 클릭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Fix Enhance 수정 향상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Color Adjustment 색상 조정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 색 자체를 먼저 바꿔 볼게요. 그래서 Hue 색조를
쭉 내려서 한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좋을까요? 한 30. 네, 30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운 색깔인 것 같으니까 광도를 올리려면 익스포저랑 브라이트니스를 조금씩 올려줄게요. 익스포저 쭉 올려주고 브라이트니스도 좀 올려줄까요? 브라이트니스도 쭉 올려줄게요. 이렇게 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영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지도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한국하고 영국이 좀 잘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2번 트랙의 지도 클릭하시고 툴, 도구, PIP 디자이너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 지도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쭉 어느 정도 보이게 확대를 하고 위치도 좀 이렇게 바꿔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시면 오케이 확인 누르고 나와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전체 영상이 몇 초 정도 진행되도록 만들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10초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클립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둘 다 선택한 다음에 길이를 쭉 늘려서 한 10초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10초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지도 배경은 다 끝난 겁니다. 지도 배경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행기가 곡선으로 날아가게 만들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굉장히 구불구불한 경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로들은 키프레임으로 하나하나씩 찍어줘야 되지만 사실 간단한 곡선은 키프레임을 훨씬 간단하게 설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무료 나눔한 그 비행기 아이콘을 타임라인 위로 불러와 볼까요? 그 아이콘은 여기 비디오 오버레이 룸, PIP 개체룸에서 다운로드함에 다운이 돼 있겠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비행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4번 트랙 위로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초로는 안 하고 한 8초 정도로만 할게요. 08 넣어서 한 8초 정도 길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클립의 맨 끝에 다른 클립들과 맞춰서 맨 끝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비행기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 비행기 크기를 지도 크기랑 좀 맞춰줄게요. 툴, PIP 디자이너로 들어가셔서요. 크기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바로 줄여버릴게요. 0.1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비행기로 지금 변했죠. 그럼 이렇게 크기는 줄였으니까 이제 경로를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해 주시려면 왼쪽 상단에 여기 속성, property, 애니메이션, 모션 이렇게 3개 탭이 있는데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탭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3개 탭 중에 모션 탭,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션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션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모션 경로를 제대로 다루는 법도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중간쯤에 있는 이 S자 있죠? S자 모양의 경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S자 모양이 이 미리 보기 화면에 굉장히 거대하게 나타났죠? 그럼 일단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S자를 그리면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밑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쪽에 Position Keyframe, 위치 키프레임이 하나, 둘, 세 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보시면 곡선의 전환점마다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지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도상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도착 지점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출발점으로 다시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옮기고 나서 출발점의 위치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출발점을 바꾸시려면 지도상의 이 출발점의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 마우스 커서가 흰색 십자가였다가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게 돼요. 이 검은색 십자가로 바뀔 때 이걸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 전 서울이니까 서울 대충 이쯤 될까요? 이쯤 대충 한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도착점을 영국의 런던으로 바꿔줘야겠죠? 도착점으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옮기신 다음에 또 이 위로 가져가시면 검은색 십자가 모양 커서로 바뀔 때 이렇게 런던이 여기쯤인가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은 잘 바꿨는데 지금 보시면 경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어 있죠. 저는 보통 이럴 때 이 가운데 키프레임을 아예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려면 가운데 키프레임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 키프레임, 위치 키프레임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싹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S자의 굴곡이 훨씬 작아졌죠. 근데 아직도 굴곡이 꽤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로의 굴곡을 더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초록색 경로 위로 마우스 커서를 다시 가져가서 이쯤에 가져가서 또 검은색 십자가가 됐을 때 살짝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도 검은색 십자가로 이렇게 스무스한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작점을 제가 정확하게 못 찍은 것 같아서 조금 다시 바꿔줄게요. 시작점을 대충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경로의 곡선 모양과 시작점과 출발점을 지정을 잘 해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비행기의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비행기의 속도랑 각도 이런 거를 키프레임으로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귀찮은 과정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경로의 스크린샷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프레임을 세부 조정해 주려면 여기 Properties, 속성 탭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모션에서 속성 탭으로 들어오면 지금 경로가 없어졌죠. 그래서 경로를 또 보려면 일로 가가지고 또 각도를 조금 바꾼 다음에 또 속성 가서 또 바꿔주고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귀찮게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Property가 보이면서 이 경로가 보이면 좋은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파워 디렉터에 내장된 기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따가 비행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를 또 표시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텐데 그때도 파워 디렉터에 내장된 기능으로는 이 경로 표시를 보고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의 스크린샷을 수동으로 딸 겁니다. 이게 아주 조금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은 Shift 윈도우 S 이렇게 누르면 여기 뭔가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지정해서 스크린 캡처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꼭지점에 맞춘 다음에 쭉 이렇게 이 화면을 캡처를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다시 모션 탭으로 들어가서 Shift 윈도우 S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뜨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쭉 복사를 하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복사가 딱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판이나 그림판 3D 이런 데다가 붙여서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 버전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부분 지정 스크린 캡처 기능이 안 켜져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켜는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방금 알려드린 방법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크린 캡처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화면 전체를 그럼 스크린 캡처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있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복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쪽 아래 윈도우 탐색창에 3D, 3D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여기 Paint 3D나 한국말로는
그림판 3D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열기 해서 오픈해서 들어가 주시고 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아까 제가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복사됐던 그 화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Shift 윈도우 S 키로 하신 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롭 기능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듀얼 스크린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화면 두 개가 여기 지금 동시에 캡처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모니터가 하나든 두 개든 이건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크롭, 이걸 크롭을 눌러주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크롭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이 크롭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여러 가지 비율로 크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나오는데요. 이 옵션들 중에서 16대 9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리 보기 화면만 이 16대 9에 맞게 캡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좀 정교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확대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크롭 하실 때는 좀 정교하게 해주실수록 좋고요. 어느 정도 정교하게 됐다 싶으시면 여기 Done,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짠 이 부분만 아까 그 미리 보기 화면만 잘려서 나왔죠. 이제 이걸 저장해야 되니까 좌측 상단에 메뉴 클릭,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클릭.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 위치를 지정하는 창이 하나 뜨죠. 그럼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있는 그대로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을 할게요. 뭐 파일 이름은 map route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세이브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를 가보시면 자, 이렇게 map route png가 생겼죠. png가 생긴 거 확인하셨으면 paint 3D는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장했으니까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Don't Save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함에 있는 이 캡처된 경로를 또 파워 디렉터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OK 하고 PIP 디자이너에서 나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된 이 지도를 파워 디렉터로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미디어 룸에 미디어 컨텐트 보시면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불러와져 있죠. 그리고 이 파워 디렉터로 불러온 이 파일을 3번 트랙 위로 올려주세요. 길이도 그냥 배경 그림하고 똑같이 10초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캡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거 불투명도를 낮춰서 밑에 깔려있는 지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쪽에서 불투명도를 좀 낮추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200% 정도로 확대를 해보고 이 정도면 굉장히 일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똑같이 지금 맞았죠. 딴 데도 봐볼까요? 여기 조금 안 맞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잘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fit으로 바꾸고 불투명도도 다시 올려줄게요. 뭐 아주 정확히 맞으면 그게 최고고 좀 오차가 있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원본과 캡처본이 위치가 일치한다고 생각되시면은 이제 비행기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로가 준비가 됐으니까 일단은 비행기의 속도를 먼저 조절을 해볼게요. 속도를 조절을 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그 속도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속도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4번 트랙에 비행기 클립 클릭하시고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툴 PIP 디자이너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여기 포지션 키프레임, 위치 키프레임이 시작 부분하고 끝 지점이 지금 위치가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이거는 시작할 때 하고 끝 지점이 당연히 찍혀 있어야겠죠. 곡선인 것만 빼고 이 위치는 그대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중간에 보시면 라인을 따라서 위치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절해 줄 거는 속도라 그랬죠. 속도 조절하는 건 ease in, ease out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ease out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체크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ease in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따라만 하시면 나중에 응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ease in, ease out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 ease in, ease out의 수치는 또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여기 저는 0.4, 0.4로 그냥 기본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지도로 하실 때는 이 수치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쓰실 때 적당히 용도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 속도는 이제 됐어요. 한번 미리 보기 해서 속도가 어떤지 볼까요? 속도가 느리게 시작했다가 중간쯤에서 일정하게 날아가다가 또 끝에 갈 때쯤에 샥 이렇게 스무드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속도는 됐고, 이제 이 비행기 경로를 보면서 비행기 회전 각도를 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고 있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회전 각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와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경로를 일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경로에 맞춰서 비행기의 각도를 맞춰주세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도를 맞춰주시라는 거죠. 일자 모양이 되게. 잘 안 보일 때는 조금 확대해서, 이게 일자 모양이 되게 잘 맞춰주세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300%까지 해서. 이렇게. 이 정도면 딱 일자 모양이 된 것 같죠?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건 맞춰줬는데,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을 다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하는 로테이션 키프레임, 회전 키프레임에다가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시작 부분에,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가서도 일단 키프레임을 찍고 그 다음에 각도를 또 맞춰주세요. 여기 조금 지금 캡처된 부분이랑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 정도면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치가 약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치도 살짝 바꿔줄게요. 이렇게 딱 맞게.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맞게 바뀐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고 끝날 때 각도를 대충 맞춰주신 것 같으면, 아까 위치 키프레임에도 ease in하고 ease out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 키프레임, 로테이션 키프레임도 ease in, ease out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0.4, 0.4로 맞췄죠? 그래서 지금도 시작하는 부분에 로테이션, ease in, ease out도 ease out을 0.4로 맞춰주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로테이션도 ease in을 0.4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곡선을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키프레임으로 각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의 모양이 끝나는 지점쯤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비행기 각도가 자연스러워지도록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이 곡선의 주로가 직선의 주로로 바뀌는 부분쯤에다가 가져간 다음, 한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일자로 맞춰주겠습니다. 정교하게 안 될 때는 이 로테이션 각도를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180으로 되어 있는데 182.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점쯤 가가지고 또 각도를 설정해 줘야겠죠. 이 지점쯤 가서 또 각도를 이 정도로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비행기 움직임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옮기고 재생 버튼 눌러보시면
비행기가 슉 날아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제 눈에는 조금 차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봐주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깝게, 이것도 이 정도로 조정해 볼게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비행기가 조금 너무 늦게 돌아요. 그죠?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걸 좀 더 늦게 돌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키프레임에 로테이션 값을 한 0.6 정도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플레이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됐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시작할 때 로테이션 값도 0.6으로 주겠습니다. 0.6으로 주면 네, 이제 천천히 가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또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 지점에서 어디가 잘 안 맞는지, 잘 안 맞는 지점을 찾아서 이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안 맞죠? 그럼 이 가운데 지점에서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잘 맞을 거예요. 네, 이제 거의 경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완성이 됐죠. 아,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연습으로 할 땐 금방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자연스러운 곡선의 움직임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행기의 높낮이를 또 표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높낮이가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도를 위에서 보고 있는 시각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위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떠오르면 비행기가 커 보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쯤에 날아가는 이 비행기 장면에서는 비행기가 커지도록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려면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스케일 키프레임의 변화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그리고 중간 지점쯤에서 또 키프레임, 스케일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서 또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이게 시작할 때 크기고 중간에는 좀 크기가 커졌다가 끝날 때는 크기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만 스케일을 키워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스케일을 얼마나 키워줘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크기가 0.1인데 여기서 스케일을 0.2 정도 크기로만 키우겠습니다. 이게 크기를 너무 또 크게 바꾸시면은 뭔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작게 하면 티가 안 나고 그래서 한 1.5배에서 한 2.5배 정도까지 커지는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플레이를 또 해볼까요? 자, 한번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 쭉 이렇게 비행기가 커졌다가 슉 또 작아지는 약간 커졌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크기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떠오르는 느낌을 좀 더 떠오르는 느낌이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에 그림자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추가해 주시려면 일단 여기서 확인 누르고 나가주시고요. 그림자를 추가를 해 주시려면 이 비행기 클립을 복사해서 5번 트랙 위에 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클립 4번 클립 클릭하고 컨트롤 C 하고 5번 트랙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5번 트랙에 복사된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게 그림자처럼 생겨야 되니까 일단 색깔을 짙은 회색으로 바꿀게요. 이거 색깔 바꾸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Fix in 수정 향상 들어가셔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를 회색조로 무채색으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Saturation 채도를
0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회색이 됐죠. 그리고 이걸 더 어둡게 만들려면 여기 광도, exposure랑 brightness를 좀 내려주면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이 정도면 좀 짙은 회색이 됐죠. 좀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 정도로 지금 짙은 회색이 됐죠. 짙은 회색이 됐는데 그림자는 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흐릿한 게 또 실감이 나니까 이거를 좀 뿌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려면 X 클릭하셔서 수정 향상은 끄시고 여기 효과룸 FX 클릭해 주시고 All Content, 모든 컨텐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영문판 쓰시는 분들은 Blur, 그리고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흐림이라고 적어주시면 이쪽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써있죠. 그리고 한글판에서는 가우시안 흐림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이거를 5번 트랙에 있는 그림자에다가 올려놔주세요. 그럼 지금 5번 트랙에 있는 데로 가보면 약간 지금 흐릿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좀 더 세세하게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Effect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5 정도로는 티가 많이 안 나서 한 10 정도? 네, 10 정도로 좀 더 흐릿하게 바꿔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도로 흐림이 됐다면 또 X 클릭해 주시고 또 그림자는 흐릿하게도 하지만 반투명하죠. 그래서 투명도 조절도 또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얇은 선을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80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자 모양은 다 잡았고 이제 그림자의 비행 경로를 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 그림자의 비행 경로가 비행하는 중간에 원본 경로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오도록 변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번 트랙에 이 비행기 그림자 클립이 선택된 상황에서 도구, 툴, PIP 디자인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모션 탭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 경로를 바꿔 주시려면 일단 시작 부분인 이 오른쪽 이 곡선의 이쯤 시작 부분에서 중간쯤 여기를 좀 잡고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곡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을 내렸으니까 왼쪽도 잡고 살짝 더 내려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내리면은 또 너무 어색하니까요. 적당히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재생을 해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지금 또 그림자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중간을 이렇게 일자가 됐을 땐 컨트롤 Z에서 돌리시면 되고요. 중간을 잡고 또 살짝 더 내려줄게요. 이 정도로. 다시 클릭해보면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어색한 게 비행기가 떴는데 그림자 스케일도 지금 같이 커졌죠. 이거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가운데 찍힌 스케일 키프레임을 없애줄게요. 없애주면 이렇게 비행기가 다시 작아졌죠. 그럼 이제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작아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네, 이 정도면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뭐 더 정확하게 하려면 중간에 그림자도 더 작아지게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이제 OK 확인 누르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그림자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를 그림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4번 트랙하고 5번 트랙에 비행기와 그림자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그러려면 그냥 이 트랙 자체를 바꾸셔도 되거든요. 트랙을 바꾸려면 이 트랙의 앞쪽 부분 여기를 마우스로 왼쪽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내가 올릴 트랙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변했을 때 놔주시면 4번과 5번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쵸?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행기가 움직이는 효과를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경로를 페인트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지난번에 여행 경로 만들 때도 페인트 디자이너를 이용했었는데 그때 방법이랑 유사하지만 이것도 응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미리 보기 화면의 비율을 다시 딱 맞게 바꿔주시고요. 이 연두색 페인트 디자이너를 따라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플러그인 페인팅 디자이너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도구는 펜 선택해 주시고 선 굵기는 한 10 정도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선 색깔은 흰색으로 골라주겠습니다. 흰색으로 골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를 만들 텐데요. 파워 디렉터로 선이나 점선으로 이 예쁜 모양의 곡선을 어설프지 않게 그리려면은 그게 또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점점점점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점점점점 찍어서 경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점 이런 식으로 쭉 찍을게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쭉 다 찍어 주셨으면 이제 재생 시간과 정지 시간을 설정을 해 줄 텐데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이 경로에 스냅샷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쓸 게 아니라 이 전체 완성된 이 경로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재생 시간은 01초 그리고 멈춰있는 시간은 02초 한 이 정도로 OK 확인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Plane Route Plane Route로 저장하겠습니다. OK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셨으면 Plane Route를 저장하셨으면 이 1번 트랙 옆에 이걸 그냥 이렇게 살짝 올릴게요. 왜냐면 이건 쓸 건 아니고 이거 스냅샷만 따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중간 뒷지점쯤에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위치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완성된 경로가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냅샷을 찍어서 이 경로의 그림 파일을 만들게요. 스냅샷 찍어 주시려면 여기 카메라 표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스냅샷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할 그림 파일 이름은 Plane Route 1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브러리의 미디어 룸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또 스냅샷 찍은 이 그림 파일이 생겼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 파일을 쓰는 거지 지금 이 영상, 이 경로가 만들어지는 영상 파일을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3번 트랙 위로 올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번 트랙 위에 이미 이 연두색 경로 스크린샷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경로 스크린샷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임을 다했기 때문에 3번 트랙에 있는 스크린샷을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대신에 이 하얀색 경로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간 동안 이 경로가 나올 거기 때문에 8초로 비행기 길이와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경로에다가 아까 그림자에 했던 것처럼 블러 효과를 먹여서 구름처럼 좀 흐릿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효과룸, 이펙트 룸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아까 찾아놨던 가우시안 블러를 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흐릿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흐림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펙트로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이 정도 흐림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거 흐림의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끄고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검은색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흰색 경로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툴, 도구,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블렌딩 모드 클릭. 거기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스크린이라고 있을 거예요. 스크린 클릭.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아까 있었던 검은 부분이 사라졌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블렌딩 모드도 영상 합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나중에 이것만 따로 다뤄보긴 할게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상태에서 끝내면은 경로 그림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 경로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스크 디자이너를 쓸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같이 이 3번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3번 트랙의 경로 클릭, 툴, 도구, 마스크 디자이너로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수평 마스크 있죠? 이걸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근데 혹시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수평 마스크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쓰셔도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응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수평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이 검은색, 왼쪽이 지도 이렇게 나오도록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 지점에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이 위치 키프레임,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의 부분이 비행기 꼬랑지 쪽으로 가기. 여기 꼬랑지쯤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1초마다 비행기 꼬랑지에 맞춰서 마스크의 위치 키프레임을 조절해 줘 봅시다. 여기서 01 하고 엔터 누르면 비행기가 이만큼 움직였죠? 그러면 저도 이 꼬랑지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02 엔터 하면 또 비행기가 이만큼 움직였죠? 그럼 이것도 또 꼬랑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또 03 하면 엔터 하면 또 쭉 옮겨서 꼬랑지 길이에 맞춰서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0초로 옮기신 다음에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이는 대로 경로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여기 OK 확인 누르고 나오셔서 이제 나머지는 시작 지점인 서울이랑 끝 지점인 런던 위치에 맞게 파워 디렉터 365를 쓰시는 분들은 타이틀 디자이너 들어가셔서요. 타이틀 룸 들어가셔서요. 이쪽에 튜토리얼 있거든요. 튜토리얼 탭을 클릭. 거기서 콜아웃 타이틀 1번. 콜아웃 타이틀 1번을 6번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는 런던이라고 적으면 딱 좋을 것 같죠, 모양이? 그리고 또 콜아웃 타이틀 4번을 7번 트랙에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글자체와 크기로 변형을 하셔서 출발하는 장소와 도착하는 장소의 그런 지명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365 버전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 팩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위치 표시 아이콘과 텍스트를 추가하셔서 영상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무사히 영상을 잘 만드셨다면 오늘 배운 부분들을 응용해서 앞으로 진짜 정말 많은 효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